한 발 물러서는 늦겨울과 조금씩 다가오는 봄 기운이 함께하는 바다. 만선의 꿈을 안고 정박 중인 배들처럼 희망을 갖고 매일 재활치료를 받는 아이가 있습니다. 이따 봐. 올해 8살 범수인데요. 손 잡을 수 있겠어, 범수? 뇌병변 장애 때문에 편마비가 있는 아이는 오른팔과 다리에 힘이 없습니다. 그렇지. 관절을 움직일 때 제한이 생겨서 늘 짧아진 근육을 스트레칭 해줘야 하는데요. 둘, 구부리고, 다섯. 이곳에서 치료를 받은 지 6년 가까이 된 범수. 더 펴야 돼, 범수야. 하나, 둘. 어느 정도 호전이 있을까요? 끝까지 올려주세요. 또. 원체 뇌손상이 심했기 때문에 뭐 드라마틱하게 좋아진다거나 이런 건 없지만 그래도 점차 조금씩 발전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겨야 돼. 그래야 작년부터 두 발로 걷게 된 범수. 하나, 둘. 만약 학교를 다녔다면 올해 초등학교 3학년이 되었을 나이인데요. 아이가 또래보다 발달이 더딘 데는 마음 아픈 사연이 있습니다. 우측 전두엽 제거 수술을 했는데 90%를 제거를 했어요. 결절성 경화증을 안고 태어난 범수. 합병증인 경련을 조절하기 위해서 대뇌 반구 절제술을 받았지만요. 뇌 척수액이 빠지지 않아서 수두증까지 오고 말았습니다. 2차 수술을 하게 됐는데 이제 선생님이 이거는 경기파가 자내 운해에서 계속 생기는 것 같으니까 신경만 놔두고 나머지는 다 제거를 하자 이러면서 왼쪽 뇌 절반이 거의 없어서 결국 뇌병변 장애를 갖게 된 범수. 그만큼 아이에게 재활치료는 꼭 필요합니다. 좋아지는 것은 계단식으로 천천히 좋아지지만 그리고 나빠지는 것은 굉장히 그 기울기가 가파르게 내려가기 때문에 재활치료는 꼭 필요합니다. 아직 말하는 게 더딘 아이. 공부 열심히 했어? 세상 누구보다 환한 웃음을 짓습니다. 이곳 어린이집은 재활치료를 받은 범수가 매일 가는 곳인데요. 아들이 등원할 때면 늘 함께하는 아빠 현석 씨. 6년 가까이 만난 이곳 선생님들 모두가 아빠의 자식 사랑을 대단하다고 여깁니다. 어머님들이 많이 데리고 계시는 걸 봤지 아버님이 데리고 있는 건 처음 본 것 같습니다. 범수의 재활에만 그렇게 집중하는 거를 옆에서 좀 몇 년 동안 지켜봐서 저도 부모이자 선생님이지만 좀 대단한 거를 많이 느꼈습니다. 범수가 다니는 이곳 어린이집은 장애 어린이를 위한 전담 보육시설입니다. 선생님들 모두가 사랑을 아낌없이 주고 있죠. 범수 맛있어요? 얼마나 맛있어, 범수? 범수를 볼 때면 늘 대견하다고 말합니다. 대단한 친구?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4살 때는 누워있다가 5살 때 앉기 시작했고 6살 때 옆에 이제 선생님들 도움으로 의해서 체어에 앉기 시작했고 7살 정도에는 좀 이제 뭐 터벅터벅 걷긴 하지만 걸을 수 있을 정도로 다들 옆에서 보면 기적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죠. 뇌병변 친구 치고는 저 정도 걸을 수가 없으니까 그것도 오른쪽 편마디로 해가지고. 자, 이거 한 손으로 딱 잡고. 오전에는 치료를 받느라 수업을 못 들어서 늘 따로 배우는데요. 이쪽 손도 쓸 수 있잖아. 그렇지. 아유, 잘한다. 잘했어? 범수는 3년째 초등학교 입학을 보류 중입니다. 조금 인지나 사회성이나 이런 게 조금 안 되기 때문에 일반 학교 가서 조금 힘들어하는 것보다 자기가 생활했던 공간에서 꾸준하게 좀 더 배워서 아버님이 보내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현재 유예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계단 조심해. 계단 조심하고. 잘 보고 가자. 아들 범수처럼 장애가 있는 누군가를 살뜰하게 보살피는 아빠 현석 씨. 뒤에 앉아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제가 지금 돌봐주고 있는 그런 애기입니다.
과거 20년 넘게 조선소에서 일했던 아빠. 범수를 돌보면서 시작한 일이 장애인 활동 지원사입니다. 뭐 생각보다는 적지만 이제 범수 어린이집 가고 이제 하원하는 시간에 하는 거라 가지고 그나마 조금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그 자체로만 해도 조금 저는 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발 조심하고 계단 천천히 계단 잘 보고 옳지 잘한다 옳지 머리 혼자서는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들을 돌보는 아빠. 범수처럼 아픈 아이들을 볼 때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범수보다 더 안 좋은 애들은 볼 때 되면 진짜 천만다행이다. 우리 범수가 저 정도 아니어서 다행이다. 이런 생각도 문득 들고 어떨 때는 또 범수보다 더 나은 애가 있으면 우리 범수는 저것도 못하는데 조금 더 재활을 더 하면 범수가 저 정도 올라왔을 것 같은데 막 그런 생각이 막 갑자기 드는 거예요. 일하다가 잠시 집에 들른 아빠. 인슐린 주사를 맞기 위해서인데요. 아픈 자식을 돌보느라 정작 자신의 건강은 챙기지 못했고 5년 전에 당뇨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한때는 밥도 못 먹고 완전 한 10kg 가까이 몸이 확 빠져버렸었어요. 공복 혈당이 600까지 뛰어온 적이 있었거든요. 함께 아이를 돌봐야 할 아내는 수년 전 그들의 곁을 떠났습니다. 내가 죽어도 폐혈을 못 하겠다. 그냥 나를 보내달라.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일단 가라. 얘는 일단 가라. 내가 어떻게 해볼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죠. 자신의 건강을 돌볼 새도 없이 아들 범수의 재활에만 온 정성을 쏟은 아빠. 그의 간절한 바람이 전해진 걸까요? 느리지만 힘줘서 계단을 오르는 범수. 그 모습을 본 아빠는 가슴 아팠던 옛 기억을 떠올립니다. 잘했어요. 화장실로. 범수 아빠 화장실 갔다 올게 갔다 오려고 하는 순간에 저놈이 손가락을 탁 잡더라고요. 그때가 딱 이제 범수를 그냥 포기해야 되나 하는 그때였거든요. 근데 그 손가락 딱 잡는 이 범수 속눈이 아빠랑 살고 싶어요. 아빠랑 살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이 확 들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 그의 손을 뿌리칠 수가 없더라고요. 막 울면서 둘이 붙잡고 그래 한번 살아보자. 그 손 잡는 그 순간부터 제가 마음을 먹었습니다. 범수랑 살아야 되겠다. 범수를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입 안 물고 진짜 살아갑니다. 시원해? 범수 시원해? 네. 잘한다 범수 잘한다. 오, 범수 최고. 범수 최고. 옳지. 잘 왔어요. 뜨겁다. 잘한다. 옳지. 잘한다. 아빠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이 힘든데 씻는 일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어휴, 잠깐만 있어주세요. 네. 옳지. 갈까요? 엄마. 옳지, 자, 불 끄고. 아빠 보고 늘 엄마라고 부르는 범수. 아빠에겐 야속한 대상이지만 아이를 생각하면 눈물 나는 말이죠. 한 80%는 엄마라고 해요, 저도. 마음이 아프죠. 됐다. 이제는 혼자서 아이 돌보는 일이 꽤 많이 익숙해진 아빠.
하지만 세월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 게 있습니다. 범수의 환한 미소 뒤에 감춰진 아픈 상처죠. 이렇게 지금 수술자고 이렇게 있어요. 2번의 대수술을 받고 남겨진 수술 자국이 아직도 선명한데요. 또 지금 아이의 머릿속엔 수두증 치료를 위한 장치도 삽입돼 있습니다. 션트라고 이게 내그 척추에 그 빼주는 간을 심어놨거든요. 그래서 거기 여기 모터를 달아놨어. 그것 때문에 전기 제품은 좀 위험한. 자석이 접근하면 션트에 설정된 압력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손목에 착용하는 스마트워치도 아이에겐 위험합니다. 자석에 스치거나 이렇게 하면 조금 접근을 하면 범수가 토를 많이 해요. 그러면 위급상이라 가지고 바로 큰 병원을 가야 됐어. 애기들 그 광고 제품에는 보면 이 자석 제품이 있잖아요. 그런 거는 조금 스치기라도 해도 바로 돌아갔어. 찾기 못하게 하고. 또 범수가 가진 결절성 경화증이라는 병은 혈관 섬유종이 생길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우와, 범수 잘한다. 최고네. 여기도. 희귀 질환에는 저 약이 바르는 약이 있거든요. 그걸 계속 발라줘야지 이 피부 질환이 지금 안 올라오는 조금 안 오는 게 조금 개선이 되거든요. 그래서 다 했어요. 잘했어요. 네. 뽀뽀. 어이구 잘한다. 최고. 그날 저녁 범수가 좋아하는 달걀말이를 만드는 아빠. 그런데 실력이 유명 요리사 못지 않습니다. 도톰하게 만드는 모습이 꽤나 수준급인데요. 아닙니다. 범수가 또 계란말이를 좋아하고 이래가지고 한 번 두 번 하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하게 되죠. 늦게 시작한 요리지만 점점 내공이 쌓이는 아빠. 반면 집안 살림은 아직도 익숙해지지 않은 걸까요? 여러 물건들이 정돈되지 않은 채 가득 쌓여 있는데요. 그중엔 수십 년 된 괴종시계도 있습니다. 한 번씩 이 시계를 볼 때면 이제 할머니 생각도 나고 그래서 이거를 좀 버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세워져 있던 걸 옆으로 뉘었더니 시계는 물론 넉넉한 수납 공간까지 생겼습니다. 또 아직까지 매운 걸 잘 못 먹는 아이 입맛에 맞추다 보니까 이들의 밥상은 생각보다 단출합니다. 오늘 우리 범수 밥 잘 먹는 거 한번 보자 아빠가. 네. 잘 먹을 거예요? 네. 범수야. 눈 같은 일 많은데 이제 아빠가. 네. 엄마. 이때 왼손으로 무언가를 가리키는 범수. 뭔가를 표현하는 건데요. 닦아. 네. 네가 눈 같은 일 가지고 아빠 보고 자꾸 닦으라 그래. 말은 그렇게 했지만 아들이 맛있게 먹어줄 때면 저절로 배가 부르다는 아빠. 아, 잘 먹네 우리 범수. 입 닦아줘. 옳지. 범수 맛있어요? 줄까? 이게 무슨 일이죠? 아직 밥이 많이 남았는데 요구르트를 먹이네요. 아, 범수가 어렸을 때부터 밥을 잘 안 먹고 이래가지고 이제 꼬시기용으로 밥 한 숟가락 미고 요플 한 숟가락 미고 밥 한 숟가락 미고 이래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완전 그냥 길들여져 버렸어요. 그래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맛있게 먹던 범수가 이번엔 본인의 입가를 가리키는데요. 조금씩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아들한테 아빠는 바라는 게 있습니다. 범수하고 이제 밥 먹으면서 뭐 놀면서 어디 여행 갔으면서 범수야 좋았어? 네. 오늘 뭐 먹을까? 밥이요. 뭐 음료수요. 우유요. 이렇게
이렇게 막 받아주고 또 받고 하는 이 주고받고 하는 이런 게 있으면 저도 진짜 범수를 키울 수 있는 이렇게 좀 힘이 막 올라올 것 같은데 아쉽게도 아직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빠는 알고 있습니다. 유창한 말보다 서로를 향한 마음이 아들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요. 이제 범수를 재우려고 방으로 들어가는 아빠. 아픈 아이를 수시로 돌보기 위해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같은 방을 쓰고 있습니다. 자자. 아빠 음하고 갈게. 코 할까? 코야. 대답과는 다르게 이날따라 쉽게 잠들지 않는 아들. 그런데 야외도 아니고 방 안에 왜 텐트를 설치해 놓은 걸까요? 집이 좀 많이 추워가지고 지금 우풍이 심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난방 텐트를 지금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제 우풍이 좀 안 생기고 따뜻하게 좀 잘 수 있어가지고. 토닥토닥 다독이면서 아이를 재우는 아빠. 어두운 밤바다의 이정표가 되어주는 등대처럼 아빠도 범수가 살아갈 인생을 밝혀주는 빛이 되어주고 싶습니다. 다음 날 새벽 5시도 되지 않은 이른 시간인데 아빠는 벌써 주방에 나와 있습니다. 뭘 하나 했더니 가위로 단무지를 잘게 자른 뒤에 밥과 함께 뭉치고 김가루를 묻혀서 주먹밥을 만듭니다. 자세히 보니까 범수가 먹을 정도의 아주 작은 크기입니다. 잠시 후 보조기를 챙겨서 아이 발에 신기는 아빠. 옛날 장수에게 갑옷이 필요했던 것처럼 범수에게는 꼭 있어야 하는 거라는데요. 지 힘으로 혼자서는 아예 못 걷거든요. 지금 이거를 지금 차야 그나마 이제 혼자 서는 연습을 될 수 있어가지고. 집안이 추워서 외출할 땐 늘 아들 먼저 옷을 입히는데요. 조금만 기다려. 여윳돈이 생기면 모두 범수의 재활치료비로 써야 해서 옷은 사입힐 엄두가 나질 않는 아빠. 그래서 주로 아이는 지인들이 갖다 주는 헌옷을 입고 있는데 그 사이 발목과 손목 길이도 꽤나 짧아졌습니다. 작년에 어떤 지인분이 주셔가지고 나눠 입었는데 지금 작년에 맞았는데 이번에는 너무 작네요. 지금 범수가 좀 많이 컸는지. 작년보다도 키는 5cm, 체중은 2kg 가까이 늘어난 범수. 애교도 많이 늘었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아빠가 외출을 서두른 이유는 병원을 가기 위해서인데요. 일요일을 제외한 모든 요일에 병원을 가야 합니다. 날이 채 밝지 않은 어두운 새벽이지만 다행히 범수가 잠투정을 하지 않고 보채지도 않는데요. 이렇게 일찍 집을 나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범수 재활하러 지금 부산 가고 있습니다. 집에서 병원까지는 왕복 4시간 이상 걸리는 장거리. 아빤 이 길을 5년 가까이 오갔습니다. 월요일, 수요일 해서 지금 2번 가고 있어요. 그럼 항상 이렇게 일찍 가시는 건가요? 네, 아침 일찍 나가야지 첫 타임으로 이제 재활 치료를 할 수 있거든요. 일찍 잠에서 깼지만 가는 내내 투정 한 번 부리지 않는 범수. 자신을 향한 아빠의 사랑을 알기 때문이겠죠. 범수 치료 때문에 가야 되는 범수를 위해서 이렇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아빠는 믿습니다. 지금 어려움을 겪는 건 마치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것과 같다고요. 이 시련을 이겨내면 언젠가
밝은 내일을 마주할 거라고 말이죠. 잠시 후 부산에 진입하자 그제서야 기지개를 펴는 아빠. 그 모습을 본 범수도 아빠 따라서 등을 반듯하게 세워봅니다. 이 병원에서 범수는 아침 8시 30분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 무려 7시간 동안 재활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우선 기립훈련 치료를 받는데요. 스스로 서지 못하는 범수가 근력을 유지하기 위해선 필요한 치료입니다. 이때 어딘가를 보고 환한 미소를 짓는 범수. 아빠가 다가오는 걸 봤기 때문입니다. 치료 테이블에 도시락을 펼쳐놓는데요. 안 좋아? 안 먹을 거야? 왜? 먹을 거면서 니 안 먹는다. 어? 먹을 거면서 안 먹으려고 그래. 새벽이 일찍 집을 나섰기 때문에 늘 치료를 받으면서 아침을 먹어야 합니다. 잘 먹는다. 이번엔 전기 패드를 붙여서 근육의 수축과 움직임을 유도하는 치료를 받는데요. 또 말이 더딘 범수에게 언어 치료도 꼭 필요합니다. 자, 범수 이거 뭐야? 거. 옳지. 이거 뭐야? 뭐다. 모자. 범수 이건 뭐야? 이다. 옳지. 의자. 이건 뭐야? 우다. 옳지. 다시. 우다. 옳지. 우산. 이다다. 이 닦아. 대다까. 이 닦을 때 쓰는 거 뭐지? 기야. 칫솔. 대또. 옳지. 느리지만 천천히 나아지고 있는 범수. 하지만 마냥 좋아할 순 없습니다.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요. 한 달에 80만 원씩 들고.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해결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여유지는 않지만 지인들한테 좀 빌리고 그렇게 지금 생활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이야기할 때도 없어요. 무엇보다 재활치료비 부담이 큰 아빠. 운동도 인지도 조금씩 호전되고 있는 범수. 그만큼 아이의 치료를 멈출 수가 없는데요. 비록 아직 스스로 걷지는 못하지만 로봇 치료를 통해서 양쪽 다리에 힘이 실립니다. 특히 이 치료는 모니터에 나오는 발 모양을 통해 좌우의 무게 정도를 파악해서 그 수치를 통해 잘못된 자세를 인식하고 수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편마비가 있는 범수에게는 맞춤형 치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도 보행 치료를 받고 있는 범수. 스스로 걷는다는데 자신감이 생긴 걸까요? 두려워하는 내색이 없습니다. 범수가 걷기 시작한 지 이제 1년. 10년 전만 해도 차마 꿈조차 꾸지 못했던 일입니다. 병원 선생님들은 범수가 못 걸을 거다. 평생 못 걸을 거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여기서 지금 치료를 받다 보니까 이제 범수가 누워서 앉게 되고 또 이제 약간의 도움을 해줘가지고 이제 범수가 설 수 있는 정도가 되다 보니까 제가 여기를 끊을 수가 없어요.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자주 이곳을 찾는다는 아빠 현석 씨. 그가 의지하던 분이 잠든 곳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범수예요. 김범수예요. 잘했어. 여기 앉을까? 옳지. 할머니 잘 왔어요. 잘 계셨죠? 사실 부모님은 저도 잘 몰라요.
사진만 봤지. 제가 4살 때 사고로 돌아가셔가지고 할머니가 다 저를 뭐 입히시고 재우시고 먹이시고 하셔가지고 어떻게 보면 키워준 부모님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빠 안을까? 아빠가 범수를 안고 마치 기도하듯이 마음속 깊이 간직했던 속내를 펼쳐 보입니다. 할머니 우리 범수 날 좀 봐주십시오. 많이 재활해가지고 재활 많이 해가지고 우리 범수 앞가림 할 수 있게 할머니가 좀 많이 지켜주십시오. 저는 그것밖에 바랄 게 없습니다. 끝내 눈물을 보이는 아빠. 혼자서 아픈 아이를 키우느라 여러 차례 가슴 졸이고 또 여러 번 가슴이 무너졌던 아빠. 그에겐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학교를 가야 됐어. 조금 더 걸었으면, 제 혼자서 걸었으면 했으면. 그게 지금 제가 제일 바라는 거고. 이 사지 다 움직여가면서 일할 수 있으면 그게 제일 좋은 거 아닐까 싶었어요.